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썸네일 보고 엄청 놀라셨죠? 오늘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숙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입니다. HTTP 기반의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전기를 너무나도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현재 전 세계 전력 사용량 1위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다 금지했죠. 이거 왜 금지했을까요?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전력? 화석 연료를 아직도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국 전력원 비율 보시면 아직도 화력이 제일 커요. 수력, 풍력, 원자력. 아직도 여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탄소 배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의 2%를 데이터 센터가 현재 먹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KT, SK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탄소 배출량은 점점 올라가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탄소 배출량이. 이거 보시면 자, 탄소 배출량이 올라가는데 이제 탄소 배출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죠. 차들도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뀌죠. 그럼 전기차로 바뀌면 또 어떻게 돼요? 전기 소모량이 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냉방입니다. 17도에서 27도 사이를 21도, 23도 요 정도 사이를 계속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인 거예요. 냉장고. 초대형 냉장고죠. 그냥 냉장고가 아니에요. 여기 이런 데이터 서버에 가보시면 한번 뭐 서버실 이렇게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에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에. 근데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정말 큰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서구에 5만 평 IDC 센터를 현재 짓고 있죠. 네이버도 강원도에 지었죠. 16,000평. 점점 전기가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시타델에 있는 20만 평짜리 데이터 센터예요. IDC 센터. 20만 평이에요. 20만 평.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잡아먹겠습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문제가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뭘 했냐? 프로젝트 나틱이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바다잖아요. 이 바다에 데이터 센터를 넣겠다. 왜? 열을 많이 발생을 하고 열을 식히겠다 이거죠. 그리고 공간을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바다에다 넣으면 또 데이터 센터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바다에다가 넣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젝트고 성공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인류의 데이터가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PFS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이 데이터 서버나 이 데이터 센터들은 초대형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웹 서비스, 네이버, KT웨이 이렇게 큰 대기업이 참여하는 클라우드 시장이죠. 클라우드 시장. 이 클라우드 시장이 현재 600조입니다. 600조 시장.
어마어마 600조면 삼성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HTTP 초대형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IPFS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요. 이거는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IPFS 데이터 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10,000평은 들어가줘야 돼. 10,000평. 그런데 IPF 데이터 센터는 클수록 안 좋습니다. 클수록 좋지 않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게 여러 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효율 자체가. 그래서 소규모 100평에서 300평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만드는 겁니다. 여러 군데. 요렇게. 그러면 뭐가 좋냐? 탄소 배출이 감소되고 전력 소비가 감소되고 그리고 분산화를 할 수가 있죠. 분산화. 자, IPFS가 뭐예요? 행성간 파일 시스템 분산화예요. 분산화. 중앙 HTTP처럼 중앙 집중이 아니고 분산화예요. 분산화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전력 소비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도 더 각광을 받겠죠.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무조건 IPFS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 다 넘어오지는 못하겠죠. 100%. 여기 예를 들어서 한 뭐 60%, IPFS가 좋아 40% 이렇게 점점 이 시장이 IPFS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환경까지 생각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채굴에는 엄청난 화석연료가 들어갑니다.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채굴이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근데 파일코인도 엄청나게 대규모로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해요. 왜?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 근데 이 IT 기업들이 이 데이터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대안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대안책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구입을 해요. 누가 이런 대기업에서 구입을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구입하는 데가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 왜? 본인들이 제일로 많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다 사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HTTP 시장에서 IPFS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다. 데이터 센터도 환경적으로도 아주 이 IPFS가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치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IPFS 서버를 사용을 하기 위해는 소규모 IDC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IDC 센터가 없어요. IPFS IDC 센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IDC 센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앞으로 점점 초대형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물속에다가 막 넣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가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데 이 IPFS가 그 환경부터 해서 모든 이 데이터 시장을 점유하지 않을까. 앞으로 저는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